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그죠? 예.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자, 오늘 이제 우리 포인트 9번에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우리 개설 등록의 절차가 있는데 이쪽에다 우리 별을 2개만 좀 잡을게요. 우리 등록에 관한 절차 이런 것들 출제가 되게 잘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등록을 해야만 이제 개공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9번 문제에 보면 등록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쭉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니은번이 제일 먼저 돼야 될 거 같네요. 그렇죠? 자격을 취득해야 등록을 뭐 신청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무 교육도 먼저 받고 등록을 나중에 신청하는 뭐 이런 부분이고, 사무소도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등록 요건, 같은 말로 등록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못 되겠네요, 그죠? 기억번 2번이 되겠고,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를 해주겠어요? 등록의 통지를 해주겠죠. 등록의 통지. 이 등록의 통지는 기억에서 리을까지 이 사이에 며칠 걸리는 거예요? 7일 걸리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 번호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니까 뭘 이제 설정할 수 있냐면 보험, 그러니까 보증을 설정한다는 건 보험 든다는 얘기죠. 자동차로 비유하면 차량 번호가 나오면, 차대 번호가 나오면 보험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장과 등록증 교부 뭐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인장은 언제부터 이렇게 해도 되냐면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어디에 들어가든지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등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록증을 이렇게 한번 좀 제가 그려볼게요. 개설 등록증 뭐 이렇게 있을 때, 등록증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있다면, 상단에는 뭐 성명이라든지 사무소 뭐 소재지라든가 이런 거 쭉 이제 기재가 되는데, 하단에는 이렇게 큰 칸 2칸이 있고요. 왼쪽 칸에 뭐를 이렇게 찍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냐면 인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날인해서 교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인장을 뭐 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등록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인장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 인장을 찍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보면 등록증 교부 앞에서 인장을 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해야 등록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업무 개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요런 순서로 지금 나열된 게 몇 번일까요? 4번인가요?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10번 개공의 자격 뭐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기출이에요. 기출. 이게 뭐 몇 회차인지는 중요하진 않고 기출 지문인데, 혹시 이제 저한테 여러분들 욕하실까 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뭔 욕을 하냐면 왜 문제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이렇게 욕하실까 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공의 자격이라는 말을 좀 썼잖아요. 원래는 개공의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등록한 사람을 개공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개공의 자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개공의 자격은 등록을 이 문제에서는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에 포함되는 개공. 그러니까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는 게 뭐야? 절취 아니에요? 절취 사유에 해당되는 개공은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이랬는데, 취소가 안 되더라도 개공의 자격, 그러니까 개공의 등록이, 여기선 등록으로 이해하시라 그랬죠? 등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OX, X. 그러면 절취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취소를 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유에 해당만 된 거지 취소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유에 해당되었다고 해서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1번은 틀렸고 2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공이 사망을 했대요. 자, 누가 사망했다 그래서요? 개공 사망. 그러면 등록을 갖고 있는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개공의 등록 취소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취소가 안 되더라도 등록의 효력은 뭐 된다? 소멸된다. 이거 어때요? 맞죠? 즉시 소멸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망했으니까. 밑에다가 이것도 하나만 적어볼까요? 예, 사망과 해산 이런 거 되면 즉시 소멸. 주체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소멸됐다고 봐야죠. 3번 개공의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면 원래 양도돼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러니까 등록 취소되나 양도 받은 자는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공의 자격, 그러니까 어떤 개공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자격 혹은 지위 이런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증 양도되어 행위가 효력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공의 어떤 지위를 가진 적은 없다. 4번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컨설팅 사업자가 뭐 이랬는데요. 컨설팅 사업자에다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 이 사람은 개공이에요? 개공은 아니에요? 개공은 아니에요. 개공 아니니까 컨설팅 사업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개공 아닌 자가 주된 업무에 부속하여 그러면 주된 업무라는 게 뭐예요? 컨설팅 사업이 주된 업무잖아. 이거에 이제 부속해서 중개업을 했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뭐로 보아야 한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틀리는 표현이 되겠죠. 정리하면 얘는 뭐 해야 되니까 처벌해야 되는 거니까 요 4번에다가 별표 빈출 컨설팅 사업자 나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다. 5번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라도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를 하기 전에 업을 하였다면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를 받았다 이러면 얘 개공이에요? 아니면 개공 아니에요? 개공은 이미 되었어요. 개공은 되었는데 뭐를 아직 안 했다고요? 보증 설정을 안 했대. 그러니까 이 보증 설정을 안 했다는 것은 무보증 상태에서 그러면 최소한 뭐로 볼 수는 없고 무등록 중개업으로 볼 수는 없고 보아야 한다? 네, 틀렸고 그러니까 개공이 무보증으로 업무한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고 다만 얘가 상대적 등록 취소 줄여서 상취에 해당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등록이 되려면 뭐 없이 해야 무등록인 거야. 글자 그대로. 등록 없이. 여기는 등록은 했다라는 얘기니까 최소한 무등록은 아니다. 자, 11번 개공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쭉 보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를 받은 때가 등록한 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등록을 이제 우리가 내주는 입장, 관청이 아니고 등록을 신청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등록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관청이 그걸 뭐 해줘야 돼? 알려줘야 될 거야. 알려줬어. 그러면 내가 통지를 받으면 그게 곧 뭐예요? 등록한 때가 되는 거니까 이때가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등록증, 자격증 뭐 이런 거 안 받았어도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를 하기만 하면 등록하기만 하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2.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었고요. 1번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소지라는 거는 그 내가 살고 있는 곳,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 등록을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중개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사무소를 두려는 내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뭐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휴업하고 있다가 폐업을 할 수 있을까요? 휴업 중 폐업하는 거 내 맘이죠 뭐 그죠? 그리고 폐업했다가 다시 또 개공이 될 수 있냐 이거야. 다시 될 수 있죠. 안 될 거 없잖아요. 그죠? 휴업하다가 폐업하다가 뭐 폐업하고 등록 다시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아무 문제 없죠. 3. 현행법령상 신규 개설 등록은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이 모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부칙 개공은 신규 등록이 안 돼요. 신규 등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뭐하고 뭐만 되는 거예요.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 부칙 개공은 쉽게 말하면 기득권만 있는, 기득권에 있는 개공이니까 늘어나는 종별 아니고 줄어드는 종별이구나 라고 기억하세요. 4번 등록 신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등록은 일신 전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신 전속성. 그래서 그 등록은 공동 명의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어떤 책임질 본인 단독 명의로 해야 되겠죠. 5번 개공은 중개사무소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나 된자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꼭 기재된 건물 아니더라도 앞으로 모델 건물도 괜찮아요. 기재될 건물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기재될 건물은 요건이 좀 하나 필요한데, 그렇죠. 사용 승인은 돼야 돼. 왜냐면 사용 승인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니까요. 반드시 소유일 필요는 없고 이랬는데, 반드시 소유일 필요는 없고, 빌린 것도 괜찮고, 면적에 제한 없고, 면적 제한 없고, 다 좋아요. 용도에 제한을 받는다. 용도 제한은 당연히 받고요. 용도 제한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는, 이거는 이제 우리 과목보다는 공법에 좀 중요해요. 공법. 우리 건축물의 종류가 20 몇 개 있어요. 29개 있는데, 사무소가 가능한, 중개사무소가 가능한 용도가 근생이 있습니다. 근생. 근생은 몇 종과 몇 종이 있을까요? 1종과 2종. 그럼 요게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근생 2개.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중개사무소니까 업무용 시설 가능해요. 업무용 시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용도는 결국에 중개사무소 가능한 용도는 3개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요거는 우리 과목보다는 공법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 오피스텔의 중개사무소 개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피스텔 가능하다. 왜 가능해요?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니까 안 될 거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중개업 등록에 관한 사항이고요. 틀린 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여기다 채색. 아까 제가 주소지 관할 안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혹은 뭐 두려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다가 사무실 오픈해도 돼요? 그럼요. 아무 상관없지. 이거 내 맘이죠. 그래서 두려는 지역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1번은 맞고, 2번 등록관청이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등록관청이 개설 등록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일단 결론은 맞는 얘기예요. 등록증을 주는 거. 근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확인을 해보고, 뭘 확인해 보냐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 보고, 요거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줘야 된다. 그냥 등록증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3번 개공은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실 혹은 못 쓰게 됐다. 훼손. 이러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다시 주세요 라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화살표 하나만 해줄게요. 이때 돈 내고 안 내고, 돈 내고 유료예요. 행정수 수료. 그러니까 무슨 값 내는 거냐면 등록증 값, 종이값 내는 거예요. 4번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기준, 무슨 기준 이러면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 바꾸는 게, 수시로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한번 기준 만들어 놓으면 막 몇백 년씩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유지해야 돼? 몇백 년? 이렇게? 시대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수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놔야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준은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5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관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업무정지를 먹기는 했는데 관둘 수 있냐 이거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업무정지를 먹었는데 내가 업무정지 당할 바에 차라리 관둘래. 관둘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둘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폐업을 하는 순간 관청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 딴 데 가서 또 할 수 있게 또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는 순간 뭐에 빠뜨려요? 결격에 빠뜨립니다. 결격. 자, 업무정지 먹고 뭐 하면? 폐업하면 결격. 폐업하면 결격. 얼마 동안?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네, 그래서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왜? 결격이니까. 결격이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5번 문항에다 별 중요한 문항이에요. 14번. 요 14번 문제도 별표. 요거 별표 하나 해주시고 등록관청은 우리 협회에다가 등록관청이 하는 일을 통보해 줘야 되죠. 그죠? 언제까지 통보해 줘야 되나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항목 중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누가 하는 거 아닌 거를 찾으면 그게 답이겠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통보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5개 중에 이런 식의 문제를 내면 등록관청이 하지 않는 일을 하나 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찾으면 답이지. 다시 누가 하는 일은 등록관청이 하는 일은 전부 알려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에 되는 어떤 통계 자료이긴 한데 얘가 하는 일은 다 필요하잖아. 얘가 알아야 되잖아요. 통계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5개 항목 중에서 누가 하지 않는 거, 등록관청이 하지 않는 일을 찾으면 그게 답이라고. 그럼 하나밖에 더 있어요? 자격주소. 요게 등록관청이 하지 않는 일이지.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시도지사의 우리 권한사항이니까 시도지사가 참고로 협회에 통보할 사항은 없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휴폐업 신고 받은 거는 개공의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에 들어가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았대. 이 얘기는 뭐예요? 분사무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무슨 요인? 플러스 요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인 공인중개사의 등록사항. 이게 뭐냐면 등록해줬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해줬다는 얘기는 개공의 숫자가 늘어났다. 플러스 요인. 그 다음에 이전 신고는 가령 뭐 고양시에 있다가 서울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요인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전 전 관청에서는 마이너스, 이전 후 관청에서는 플러스니까 이거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되는데 3번은 이제 등록 관청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15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요거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지난주에 한번 보셨던 건데 폐업하고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는 교육을 뭐 해준다 그랬죠? 면제. 그리고 실무 면제. 그러면 폐업하고 1년 한 2개월이 지났대. 1년하고 2개월 더 지났대. 14개월. 그러면 교육도 어떻게 해야 돼? 또 받아야 되는 문제. 근데 1년까지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1번 맞고 2번은 별표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이거 문장 전체를 채색도 좀 한 번만 해주세요. 되게 잘 나오는 빈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석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째 공인중개사 이랬어요. 가로에 소공은 빼고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뭐는 제외하겠다. 소공은 제외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긍정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그러면 이제 긍정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뭐 인자와
공인중개사인자와 법인인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소공은 왜 제외한다 그러냐면 소공은 등록을 신청하면 안 되니까. 네, 결론, 소공은 그러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공은 등록을 하면 안 돼. 소공은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않는다. 왜? 소공한테는 뭐가 있으니까요? 소속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 소공은 등록 불가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등록을 하면 안 돼요. 예. 예. 하려면 어떻게 하고? 예? 여기서 보면 이 소속을 떼고 하는 방법은 있긴 해요. 그 소속을 떼면 얘가 뭘로 가는 거야? 그냥 공인중개사로 가서. 이건 좋아요. 3. 개공은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중개부존이 될 수 없다. 요게 이제 무슨 소속 금지? 이중 소속 금지. 예. 자, 4번 법인이 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해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규범법상의 협동조합 단 무슨 조합은 제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별표 아주 중요. 이면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5천 이상이면 괜찮죠? 4번도 맞고. 5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면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장에게 통보한다라고 했는데 국장한테 통보하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 협회, 협회에 통보한다. 등록증 교부했다는 거는 개공의 숫자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자, 16번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등록은 일신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나 대여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해봐야 그 효력도 없다. 무효이다. 2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 의한 중개행위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면 뭐가 되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중개행위는 형벌을 받게 되나? 형벌 받게 되죠. 몇 년 몇 천? 3년 3천.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3년 3천 받게 되지만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거래를 한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거래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다면 보수 청구권도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물어보는 편인데 중개 보수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범죄자니까 계약이 유효한 것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 4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 순서 한번만 좀 적어볼까요?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등록을 해주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는데, 그렇죠? 며칠? 7일. 7일 내에 이제 통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통지를 받고 보증이라는 거를 설정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보증 설정을 이때 가져와서 맨 앞으로 끌고 와서 이때 첨부할 수 없다. 어때?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가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첨부를 해?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무슨 번호가 나와야, 등록번호가 나와야 보증도, 즉 보험도 가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첨부할 수 없다, 당연히 맞고. 5번 등록 신청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등록 신청을 어디다 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디다 한다 그랬어? 사무소를 두려는 시군구. 그래서 두려는 시군구, 여기가 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 조례로 수수료, 즉 무슨 수수료? 종이값, 뭐 등록증값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3번이 틀렸는데 3번에다 우리 별 하나만 해주세요. 이것도 빈출. 17번 중개업 등록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등록하려면 두고자 하는 지역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등록을 신청해야 되고, 요 시군구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된다, 이 소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게 그 말이고. 2번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하고 통지일로부터,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적법하게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이때부터 업무 개시하면 안 되지,
그렇죠? 업무 개시 요건을 다 갖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업무 개시 요건은 뭐 예를 들자면 뭣도 받아야 되고 등록증도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그거 뭐도 해야 되고 개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장도 등록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야 될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바로 이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번 틀렸네요. 3번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증 교부.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보증 설정이 확인이 돼야 돼. 이걸 확인을 해보고 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책임보험 들어야 자동차 키 줄게. 운전할 수 있는 키. 그냥 운전하면 위험하죠. 4.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처분 받은 내용들을 통지서 뭐 이런 데다 기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가 되는 게 맞아요. 5번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종별 변경 얘기를 좀 잠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쪽 문제가 이제 나오면 약간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별 변경의 유형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법계 아시고 그죠? 공계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공계.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으면 반대로는 못 가나요? 공계가 법계로 못 가나? 갈 수 있죠. 이런 식의 종별 변경이 첫 번째예요. 근데 이런 식의 종별 변경은 유형이 전혀 다른 형태예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이제 갈아타는 건데 이럴 때는 이때는 유형이 전혀 다르니까 등록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라는 거는 여기 보면 다시 제출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등록 번호를 바꿔야 되고 안 바꿔도 되고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시절에 쓰던 등록번호랑 개인 시절에 쓰는 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 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종별 변경이 하나 있어요. 이론적으로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긴 한데 부계가 공계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부계가 공계 뭐 어떻게 해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연세가 거의 한 80대 후반 정도 다 되셔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이 종별 변경은요 뭐에서 뭐로 가는 거냐면 개인에서 개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록번호를 바꿀 필요는 있고 없고 똑같은 개인에서 개인이니까 이럴 때는요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 방식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등록증에 보면 개공에 종별을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 그 체크의 위치만 바꿔주는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게 예외고 이런 관계를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어떤 게 원칙일까요? 우회가 대부분은 요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좀 특별한 예외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별을 달리하여 이러면 원칙을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하는 게 등록 신청을 다시 해서 등록번호를 바꾸는 게 맞고 원칙 다만 여기까지가 원칙이면 다만 누가 누구로 바뀔 때는 부칙 개공이 공개로 바뀔 때는 등록증 기억여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들어가면 되고요. 아무튼 요 원칙 예외 어떤 방식이든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자면 뭐 보증이라든가 뭐 교육 수료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사무소 확보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별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원래 등록증은 반납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반납을 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계 시절에 갖고 있던 등록증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갈아타는데 이때 법인 시절에 갖고 있는 등록증도 그대로 갖고 있고
공개로 갈아탄 다음에 여기서도 등록증을 또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요 관계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8번째 종별 변경. 예, 그리고 틀린 것 뭐 이랬어요. 1번. 개공은 등록을 한자로 정의가 되므로 등록을 통하지 않으면 종별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종별 변경할 수 있다. 예, 종별 변경 안 되는 건 아니다. 2번. 종별을 변경할 수 있다면 종별 변경 시 실무 교육 같은 거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따로 이수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 공개가 법계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아까 뭐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록 신청을 다시 해서 등록 번호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죠. 부칙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꾸려고 한대요. 부계가 공개로. 이럴 때는 등록증 뭐로 한다? 재교부 신청. 이때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 번호는 바뀌고 아니면 안 바뀌고. 안 바뀐다 이건. 그냥 등록증만 이게 다시 고쳐가지고 받는 뭐 그런 개념이니까. 5번 종별 변경 시 등록 신청서 제출 방식에 의하든지 원칙 재교부 방식에 의하든지 예외 언제나 종전의 증은 뭐 해야 된다? 반납해야 된다. 19번 문제 별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등록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냥 등록 없는 거를 골라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1번 개공이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대.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으면 무등록인가요? 아니요. 네, 그럼 얘는 뭐야? 이중사무소니까 형벌이 1년 1천의 형벌은 있는데 무등록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뭐를 했대요? 등록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거 무등록이에요? 아니면 무등록은 아니에요? 무등록은 아니에요. 왜? 등록을 했으니까. 요거는 부정 등록이라고 해서 몇 년 몇 천? 3년 3천의 형벌은 있다. 다만 얘는 최소한 무등록은 아닌 거예요. 예. 그다음 3번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선고를 받은 친구가 누구예요? 개공이에요. 예. 그럼 개공이면 결격에 걸렸으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지금 상태이기는 하지만 유등록, 무등록 한 번만 판단해 볼까요? 예. 유등록이야, 무등록이야? 유등록이지. 등록은 있는 거지. 왜냐하면 개공이니까. 그렇죠? 다만 얘는 이제 절대적 취소 사유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취소 먹기 전까지는 여전히 등록은 남아 있는 거야. 결격이니까. 예, 절취 사유에 해당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 취소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등록은 아니다. 취소. 4번 금지행위 위반으로 뭐를 받고 이랬냐면 취소를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를 받았으면 일단 무등록이죠. 취소가 된 상태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가 3년이 지나서 다시 재등록 신청만 하고 통지는 안 받고 신청만 하고 곧바로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무등록이죠. 통지를 받았다면 모를까 그냥 등록에 신청만 하면 그 7일 동안은 무등록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형적인 무등록 중개업이 4번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휴업 신고 없이라고 했는데 휴업 신고는 누가 하는 거죠? 개공이. 예, 그럼 이 표현 안에 개공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개공이. 예, 개공이 무단으로 유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했다. 요거는 상대적 취소. 무단 휴업 유월 초과 상취. 예,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등록이 취소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유에 해당이 됐다는 것이지 무등록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4번을 제외하고는 다 유등록입니다. 유등록. 예, 20번.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문제이고요. 틀린 거.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위에서 몇 년 몇 천이라 그랬죠? 3년 3천. 1번 어때요? 맞고. 2번.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형벌 외에 별도로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은요. 행정처분은 실제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무등록 중개업은 행정처분을 왜 하면 안 돼? 왜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등록이니까
행정처분을 할 게 없는 거지. 그쵸? 예.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무면허자가 음주운전해서 적발이 됐어요. 무면허자가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못하죠? 면허 취소 왜 못해? 면허 없으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부정 등록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무등록은 아니에요. 일단 등록을 했으니까. 근데 동일한 형벌과 동일한 형벌, 우리 부정 등록도 몇 년 몇 천이지? 3년 3천 플러스 더불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병과. 그러니까 무등록은 절취는 안 되는데 부정 등록은 절대적 취소 병과 된다는 얘기예요. 3번 맞고 4번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의 중개 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계약, 아까 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하다. 다만 계약이 유효하다 그래서 얘한테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5번 휴업 중이거나 업무 정지 중인 개공이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 5번 틀렸고요. 한번 여기 접어 드릴게요. 휴업 중에 신고 없이 뭐 이런 얘기예요. 업무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업무 정지 중에 업무했다 이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원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휴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개공이 등록 있어 없어요? 등록은 있는데 증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휴업 중에 있는 개공이면 등록은 있지. 근데 뭐가 없어? 증이 없어요. 증은 어디 갔어요? 반납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고 없이, 그러니까 재개 신고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등록증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등록증 찾아다가 걸어놓지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휴폐업 신고 관련해서 재개 신고 안 하면 얼마가 태료? 100과태료. 게시물 미게시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런데 업무 정지 중에 업무했다 이러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국가가 야 너 업무하지 마라고 정지를 때렸는데 내 맘이야 하고 업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니까 좀 세게 처벌해야 되겠죠. 과태료로 끝나면 안 되고 뭐 정도 적당? 절취, 얘는 절대적 등록 취소. 형벌은 없고 딱히 형벌은 없는데 절취 사유로 간다. 근데 둘 다, 그러니까 휴업 중에 업무하거나 정지 중에 업무하거나 최소한 뭐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렇죠? 개공이니까요. 자, 이제 포인트 10의 결격 사유. 여기다 우리 별 3개 잡아주시고 우리 과목의 탑3에 들어가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탑3 중에 첫 번째 결격 사유. 결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고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안 된다는 거야. 등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등이 뭐냐면 고용을 말해. 고용. 그러니까 결격에 해당이 되면 개공도 안 되고 고용인도 안 돼. 다시 결격 사유가 12개가 있잖아요. 그 결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등록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된다. 소공이든 중개부조인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면 중개업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종사 불가. 21 등록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이라고 물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해당되면 O 아니면 X 이렇게 답변해 볼게요.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지난 사람 결격인가요? 아니요. 왜 해당되지 않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지? 2. 업무정지 먹고 뭐 했대요? 폐업. 아까 제가 업무정지 먹고 폐업하면 재등록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결격에 걸려서. 근데 그 업무정지 기간이 뭐 되지 않았대? 경과되지 않았다. 그럼 얘 뭐예요? 결격이네. 업무정지 중에 폐업하면 결격에 걸리니까 얼마 동안 결격이에요? 그 기간 동안, 업무정지 먹은 기간 동안. 3. 피한정 후견인 종료심판. 종료심판을 이미 받았어. 종료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얘 결격이에요? 결격 아니에요? 결격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종료됐으니까. 종료 심판 받았으니까. 4.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받았다는 게 뭔 말이야? 선고를 안 받았다. 선고받은 적 없다. 그러면 이후 효과 없다. 결격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 5번인 채색을 한 번만 잡을게요. 도로교통법 해놓고 벌금형. 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은 무슨 법 위반이어야만 결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2법 공인중개사법.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법을 위반하여 이랬어요. 다른 법 예, 중개사법 말고 이러면 얘는 결격 애초에 아닌 거지.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벌금의 액수를 좀 줘볼까요? 예.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500만 원. 이래도 마찬가지인가? 예? 500만 원이라도 줘도 예, 마찬가지예요. 왜? 액수를 안 따지는 거지.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이 벌금형은 액수를 불문하고 결격이 아닙니다. 예. 왜 결격 아닌 거예요? 다른 법이니까. 다른 법이니까 액수 불문 500이든 5000이든 액수를 따지지 아니하고 다른 법을 위반한 거니까요. 예. 자, 22번 문제 한번 가보는데요. 옳은 것 뭐 이랬어요.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날 태어난 아이가 있대요. 근데 언제부터 결격에서 벗어나느냐, 나이 계산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행법상 만 몇 세가 되면 결격에서 벗어나죠? 만 19세.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예, 2007년생이니까 더하기 몇? 19를 더하면 이게 이제 성년이 되는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가 되는 거야? 2026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연도는 맞았어. 그러면 일단 날짜만 따져봐야 되는데 10월 30일 생이에요. 오후 몇 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10월 30일 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날부터 따진다? 아니면 오후에 태어났으니까 다음 날부터 따진다? 응? 헷갈리나? 자, 30일 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오후 7시에 태어났으면 너 오후니까 내일부터 태어난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잖아요. 새벽 0시 1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날 태어난 거니까. 그러면 이날부터 카운트 해줘야지. 이날부터. 그렇죠? 이날부터 카운트하면 반대쪽에는 빼줘야 돼요. 이날부터 1년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은 빼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6년 10월 29일까지는 결격이야. 그러니까 미성년자야. 그럼 다음 날이 이제 언제가 돼? 10월 30일 날 0시부터, 그러니까 29일 밤 12시까지는 미성년이지만, 왜냐면 그날부터, 이날부터 따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0시부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성년이 되는 거지. 예, 그럼 기억 어때요? 맞았어요. 심신박약, 재산의 낭비,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대요. 염려가 있대. 예, 근데 염려가 있다고 해서 얘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헷갈릴까봐 이런 거 뭐 심판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은 그냥 염려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염려는 있다 없다? 있다. 누구나 다 염려는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디귿번 21년 11월 1일 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따지는 게 맞냐면 이날부터 따지는 게 일단 맞아요. 요 21년 11월 1일 날부터 따지는 게 맞는데 몇 년간 결격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 네, 그럼 몇 년간 결격이에요? 응? 일단 3년이에요? 아니면 좀 더 길어요? 아니면 더 짧아요? 몇 년 우리 따져야 되냐고. 예를 들자면 1년 6개월이랑 3년이랑 더해서 4년 6개월 계산하는 거 어때? 그렇게 따지는 거는 없어요. 예. 그러면 1년 6개월만 따지는 건 어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3년만 따지는 거는 어때? 이것도 아니라고요.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집행유예는 더하기 몇 년? 2년을 일괄적으로 더해줘야 돼.
실형이면 더하기 3년, 집행유예면 더하기 2년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쵸? 예. 그리고 얘는 합의 몇 년이야? 5년. 이날로부터 5년 따져줘야 돼. 26년 10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월 1일부터 쳤으니까 반대쪽은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월 31일까지가 뭐예요? 결격이야. 그럼 다음 날부터니까 26년 11월 1일부터는 결격에서 뭐 된다? 벗어난다. 어때요? 맞아. 여기서 5년 따지는 거니까. 네, 25년 8월 11일 날 선고유예 받았다. 선고유예는 애초에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어난다가 틀려서 들어간 적도 없으니까. 미음번 형법상 폭행죄로 500만 원.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른 법을 주고 500만 원 액수를 주고 벌금을 주면 얘는 결격이 아니에요. 애초에. 왜 아니에요? 예, 이 법이 아니니까. 예, 이 법이 아니니까. 예. 비읍 이중 등록에 해당되어서 이중 등록이면 절대적 취소 사유거든요. 23년 5월 15일 날 등록이 취소가 됐다. 이날부터 몇 년 따져야 돼? 3년. 예, 이날로부터 3년 결격. 여기 3년 하면 26년 아니에요? 26년. 예. 근데 28년 이랬으니까 틀렸네. 그렇죠? 예. 3년만 결격이잖아. 등록 취소 먹으면. 얘는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2개밖에 없네. 예, 그렇죠? 예, 요 1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23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했는데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는 결격이 아닌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결격 아닌 사람을 찾으면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혼인한 미성년자 등록을 할 수 혼인한 미성년자 등록을 할 수 없고 왜 안 돼요? 미성년자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법에서는 성년으로 보지만 중개사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 니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피한정 후견인. 이 피한정 후견인도 결격이다, 결격 아니다. 결격이다. 예, 근데 동의 갖고 안 된다.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뭐 됐다라고 줬어요? 복권이 이미 됐다. 복권이 됐다. 그럼 얘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네. 1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복권이 됐으니까. 그다음 리을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자, 이 법을 위반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결격에 걸린 거예요. 양벌에 의한 벌금형은 아니고 2년이 경과됐다. 이거 원래 몇 년간 결격이죠? 3년. 근데 여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얘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애네. 결격이니까. 미음 변호사법 위반으로 요거 등록되네. 그죠? 예, 다른 법 위반한 벌금형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